네, 이틀째 힘든 장 이어지고 있죠.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 장 어느 포인트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장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쪽 로봇입니다. 오늘 수급의 분산 움직임 속에 올라왔던 쪽 중 하나죠. 주가로 봤던 로봇주의 관심 재점화, 지금이 시작일지, 또 주도주가 다시 한번 바뀌는 움직임들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오늘 로봇주를 보셨어요. 수급이 이제 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선정하신 이유는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날은 뭔가 판단을 하기보다 조금 이제 관망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그 바다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밀물이 들어올 구간을 기다리는데 그 밀물에 어떤 업종이 이제 다시 들어올까를 이제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어저께 이제 1시부터인가요? 2시부터인가 갑자기 2차 전지가 변동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라는 밀물이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반도체가 됐던 제약이 됐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자동차가 됐던 이런 밀물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좀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구간이고요. 그리고 로봇주를 선택한 것은 이제 만약에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은 로봇주를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6일 날 나온 기사를 좀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 보핏에 대한 얘기는 뭐 눈에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제는 뭐 이제 임직원 상대로 뭐 파일럿 체험을 실시를 했다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삼성전자 내에서도 일단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단지 출시 시점에 대해서 지금 출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연내 계속 나올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파일럿 체험까지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보완할 점만 좀 찾게 된다라면은 뭐 연내 출시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중에 신중을 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비전 프로인가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비전 프로. 네, XR 헤드셋 이게 비전 프로 맞군요. 예. 비전 프로를 출시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신중히 뜸을 좀 들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업계 선도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뭐 출시를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신중을 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개별 종목 이슈를 보게 되면은 뭐 T-로보틱스가 북미 진출을 위해서 400억 정도 모처를 한다는 뉴스들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에임보라든지 그리고 로브스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라든지 포스코 DX죠. 포스코 DX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좀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이 밀물처럼 들어오는 건 아직 포착되지 못했고 움직임은 네네. 지켜보자. 그런데 오늘 보니 이제 4개월 동안 쉬었던 로봇 시장을 로봇주를 자극할 만한 뉴스들도 최근 들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네네. 이런 논리를 말씀해 주신 네네. 거잖아요. 삼성의 보핏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내에 정말 나오게 되면 로봇주들을 강하게 자극시킬 네네. 그런 뉴스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거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역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애플의 비전 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오자마자 상당히 혹평이었었지만 이게 혹평을 조금씩 바뀌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초라는 점에서 보게 되면은 항상 호평과 혹평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호평이 좀 앞섰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의료용 헬스케어 로봇이 첫 번째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또 혹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워치가 그랬었잖아요. 처음에 갤럭시 워치가 처음 나올 때 4각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뭐라고 놀렸었냐면은 전자형 발찌를 왜 팔에 차고 있냐고 이렇게 놀리고 그랬었거든요. 아, 초반 인식이 그랬어요? 네, 초반에 정말 사각형 돼가지고 전자발찌 모양이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놀림을 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애플처럼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처음 나오는 모델 같은 경우는 아마 디자인도 그렇고 완성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높인다고 높였지만은 이 눈높이에 맞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혹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봐져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뭘 한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에 지분을 인수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 로봇 기업 같은 경우도 M&A를 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자금 여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기업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느냐, 뭐 가능성을 떠나서 어느 기업들이 언급을 되느냐 좀 보게 된다면은 그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좀 언급이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수술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개복, 이게 개복을 하는데 그것을 상당히 최소화시켜서 수술 진행할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저도 골절 때문에 팔을 한번 수술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체가 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이게 조금 몸이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최소화시키게 된다면 상처를 최소화시키고 이게 소위 미신적인 부분인데 사람이 기가 빠져나간대요. 수술기 부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수술하는 게 별로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손상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것들도 앞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미래 컴퍼니가 M&A 가능성 후보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헬스케어 관련돼 가지고 부각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웨어러블 로봇 관련돼 가지고 감속기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소형 감속기,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부품도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뭐 SBB테크라든지 SPG, 해성 TPC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속기 기업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을 일단은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가요? 확실히 로봇 네. 쪽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네. 조종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지만 굉장히 이 흉터도 최소화되고 네네. 빠르게 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체감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를 봐야 될지도 지금 힌트를 주셨는데 미래컴퍼니가 그 안에서는 가장 시세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요. 지금 에코프로 잠시 시세 보고 갈까요? 지금 코스닥이 1.8%까지 빠지면서 어제 저점을 깨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에코프로의 시세 변동성이 아래쪽으로 더 커집니다. 19%의 하락으로 지금 99만 4천 원. 100만 원이 지금 이탈된 상황이고요. 7월 18일에 종가상으로 안착했던 이 황제주의 타이틀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변동이 있을지는 잠시 후에 저희 더 체크해 보고요. 또 빠르게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어서 100만 원 지지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봇 이야기 이어가 보면 우리 송 과장님도 오늘 이런 수급 이동을 계속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당위성에 있어서는 사실 저출산이라든지 로봇이 가야 할 길은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이 용산 대통령실을 로봇개가 지킨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클로이, LG전자 관련돼서 상반기에 정말 판매 잘 됐다고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일정 부분 채팅창에서 보니 아버님 댁에 이 반려 로봇 놔드려야 된다. 그런데 중국산 아니라 국산 놔드려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와요. 그만큼 기술 진입력에 있어서 한중간의 대결에서도 우리가 유리한 게 맞는지 어떤가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사실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될 텐데 우리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이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 경쟁의 심화보다는 섹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가, 파이에 대한 증가가 나오는가, 여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전기차 관련돼서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중국 업체든 아니면 한국 업체든 여기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증가, 이 파이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은 다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로봇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이제 진짜 시장이 커가고 있는 성장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인 거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약간의 개념적인 부분으로서에 대한 성장이 많은 부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위험한 일을 사실상 이제 인간이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로봇이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러한 이제 이 공장에 대한 부분 혹은 건설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방산 쪽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방산에선 이미 시연되고 있는 것들이 이 지뢰에 관련된 부분을 이미 로봇이 다 앞으로 먼저 가게 되면서 다 지뢰를 제거해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역시나 사용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T-로보틱스 시세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미래컴퍼니도 뭐 좋았고 인탑스도 리포트 영향 받아갔는데 T-로보틱스가 로봇주 안에서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강한 건지 지금 다양한 분야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쪽의 시세는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세요? 딱히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지금의 시장 속에서 수급을 얼마만큼이나 더 몰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시장에서 얼마만큼이나 발현이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누가 봐도 사실상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나와서 그 외의 섹터로에 대한 수급이 확산이 되는 이런 시장 속이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T-로보틱스가 사실상 자금 조달을 통해서 북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가 결국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SK온이 사실상 북미에 대한 진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주를 T-로보틱스가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이제 스토리가 더욱더 연관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수급을 더욱더 많은 부분 집중을 시키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더욱더 많은 부분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52주 신고가가 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더욱더 뚫고 올라가게 되는 이제 베이팅의 싸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전후로 또 로봇주를 둘러싼 이벤트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드디어 이제 상장하고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과 관련된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멘텀이 굵직하게 많은데 현 구간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던 감속기 측면, 뭐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주셨는데 이쪽으로 좁혀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분야별로 좀 섹터 어떻게 세우세요? 일단은 만약에 삼성전자 이슈가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보게 되면은 이게 이슈의 크기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보게 된다라면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보다는 물론 이게 호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네. 요거보다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이게 조금 더 큰데 정책으로. 네. 그래서 이게 좀 추진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스마트 팩토리와 연결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그와 관련돼서 이슈들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취한 정책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 관련주가 조금 돌파구가 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럽의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배터리 기업 많이 말씀드리면서 유럽의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인 어떤 그 한계 때문에 국내 소부장 쪽으로 좀 많이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유럽 직접 진출 그리고 장비 쪽 같은 경우 수주 쪽으로 많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신생 기업들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장비 기업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 기업들 같이 동반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봐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이제 해외적뿐만 아니라 국내 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이 어쨌든 또 스마트 팩토리 현재 구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이라든지 뭐 생산 판매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1호가 지금 어찌 보면은 싱가포르에서 만들고 있는 글로벌 혁신센터 요거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AI 기술을 현재 접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슈가 어느 게 더 많고 더 큰가.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의료용 헬스케어, 웨어러블 로봇 그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쪽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SP 시스템을 좀 봐야 되는데 이 SP 시스템 같은 경우 사내 이사의 어떤 경력을 보게 되면은 또 삼성 SI 출신이 또 많아요. 그리고 2017년 이후에는 또 현대차그룹과 또 계약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수혜를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건 제가 괜히 준비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최근에 2차 전지 배터리 캔 제조 금형 테스트를 이제 마지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시장이 괜찮았다라면은 이 이게 모멘텀도. 그렇죠. 테스트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게 되면은 또 2차 전지 부주로 분류돼 가지고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지켜보자.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참고만 네.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네. 지금부터 매수 타이밍 잡아봐야 될 탑픽은 네네. 어디 있어요? 일단 오늘 주제로 보게 된다라면은 해성 TPC라는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 예.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도 있고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 협동 로봇이 됐던 겐트리 로봇이 됐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속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몸에 장착한 로봇이기 때문에 이 감속기가 크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 작은 감속기를 국내 유일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해성 TPC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로봇용 고정밀 사이클로드 감속기를 이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웨어러블 로봇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첫 번째는 인탑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해성 TPC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를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천 원 정도 보고 싶고 위쪽으로는 지난 5월달 상한가 자리인 8,500원 요 부분까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5월에 거래가 좀 형성되면서 네네. 말에 8,500원까지 네네.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가격대까지 반등 여력 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삼성, 보핏 키워드와 함께 기억해야 될 감속기 기업 해성 TPC가 탑픽이었습니다.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섹터 가기 전에 앞서서 지금 변동성 잠시 체크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 2% 하락하면서 다시 장중 저점 깨고 내려갑니다. 현재 880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코스닥 기준으로는 21선이 오늘 장 초반에 깨진 상황에서 저점 더 키우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이 VI 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발동되면서 하락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홀딩스 역시 6%가량의 약세 흐름. 같이 VI 발동되는 쪽이 또 SK 이노베이션이라서 이 부분도 살짝 언급 드리면서 움직임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두 번째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이틀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다시 주목받는 쪽이 제약 바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황기가 다시 올까. 동시에 이럴 땐 또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실적이라든지. 일단 송 과장님께서 오늘 다양한 섹터들의 분산을 보셨을 텐데 왜 제약바이오였을까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온 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반도체 쪽으로에 대한 수급 쏠림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될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훨씬 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 그리고 섹터군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움직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가 국내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섹터 내에서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게 될 텐데 그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로스가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슈에 의해서 얼마 전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조금씩은 유입이 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뭐 당뇨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tin입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슈가 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을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부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로 바로 가볼게요. 오늘 섹터 투심이 좋아지면서 방금 전에 VI 발동되면서 하락으로 더 낙폭 키우는 2차 전지와 동시에 상방을 높이는 쪽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이렇게 양분이 좀 되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실적 어떻게 평가하세요? 18곳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호평이 대단하던데요. 사실 2차 전지 계속 갔으면 부가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어느 정도 2차전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을 받게 되면서 상당히 뭐 좋은 호평가처럼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CMO 사업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고객사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얼마만큼이나 실적에 이러한 이제 스테이블하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공장에 대해서 준공의 이 스케줄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제 당겨지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많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될 거고 이게 단순하게 예전에 1세대의 양만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생산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2세대라든지 3세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이제 공장을 준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러한 실적 자체가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시세를 조금 세분화해서 볼게요. 조금 전에 당뇨라든지 비만 키워드 이야기를 지금 송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어제 2차전지 하락하면서 또 외국인들이 사는 쪽을 봤더니 펩트론, 아이센스, 동훈하나텍 같은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로 전환되면서 여기가 2차전지랑 같이 저점을 또 낮추고 있거든요. 오히려 단기간에 같이 올라왔던 쪽은 자금 손바뀜으로 하락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성장 키워드가 되는 건 맞잖아요. 전략 어떻게 봐야 돼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양치기 소년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슈는 정말 되게 많아요. 정치는 되게 많은데 이게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그 이제도 한번 말씀했지만 2017년 이후에 바이오가 항상 IT와 동행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IT가 이제 만약에 밀물이 돌 때 만약에 IT가 밀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에서 어차피 뭐 이게 시장이 뭐 추적으로 하락을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닐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안 섹터를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이오도 IT가 가게 되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바이오 같은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유가 뭐냐면은 연초도 2월달 같은 경우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블록버스급 신약갭을 2개 이상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바이오 경제 2.0 같은 경우도 바이오 경제 2.0 추진 방안 같은 경우에도 네. 좋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2030년까지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제조국 도약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전이 없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저도 왜 안 가지라고 좀 찾아봤는데 그걸 또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만약에 원전을 예를 들게 된다면 탈탈 원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뭐 체코가 됐던 뭐 사우디가 됐던 폴란드가 됐던 뭐 어떤 사업에 대한 진전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단순히 테마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계속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각종 규제라든지 그리고 까다로운 인허가라든지 이런 문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면서 신약 개발 어떤 진전이 없고 이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뭐 허가를 이제 신청하더라도 진전이 없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네.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이오 뭐 좋은 소식이 나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진전되는 이슈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보자. 네네. 양분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의료, AI, 당뇨,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쪽은 오히려 빠지고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새롭게 또 손바뀜이 이어지면서 양분된 쪽으로 지금 바이오를 봐야 할지 공략하는 포인트는 어느 쪽이진지와 함께 토픽 들어볼게요. 일단은 바이오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실적보다는 대부분 기대감이죠. 모멘텀이고. 오. 그런 부분에 이 종목마다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투자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거고 네네. 대부분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대감에 의해서 많았었는데 그것이 라이센스 아웃이 워낙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조차 못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걸리면 걸리게 될수록 다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사실상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관련돼서도 레이저 티닙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였는데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게 되면서 지금의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포인트에 들어갔었는데 움직이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그대로 두시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주가가 많은 부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포인트에 맞춰졌을 때 내가 다시 진입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져온 거는 유한양행 가지고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지 이 부분은 불분명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존스앤존스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된 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유한양행의 오스코트의 큰 시세가 나오게 됐었고 그 이후부터 주가의 흐름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생기기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레이저 티닙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 시간이 지나게 됐었고 이것이 결국 이 유럽 암학회에서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늘 염원했었던 블랙버스터에 관련된 시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불게 되면서 유한양행이 사실상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너무나 좋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 관계 자체가 사실상 거래량이 많은 부분 붙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인데 어느 선까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주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갱신하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일단은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호실적 이후 시세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7만 원 도달이 됐었는데요. 8만 원까지 상단 열고 손절 기준 라인 6만 2천 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프로의 시선 마무리할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